안녕하세요. BTBS의 제입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이민생활 두 번째 시간으로 핸드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로 이주를 하시게 될 때 핸드폰 관련해서 크게 약 두 가지 정도 궁금한 점이 생기실 겁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핸드폰은 어떻게 해야 하나? 캐나다 가서는 어떻게 핸드폰을 개통해야 하나? 사실 많은 방법들이 존재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제일 심플하고 알맞다고 생각하는 방법들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기존 핸드폰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핸드폰 요금제는 정말 복잡하지만 이 요금제들을 완전 잘 이해하고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이용요금을 잘 할인받으십니다. 예를 들자면 SK텔레콤은 가족 몇 사람을 묶으면 인터넷이 무료라든지 그룹으로 묶인 사람들의 SK텔레콤을 이용한 연수를 합쳐서 몇 년이 넘으면 사용요금의 50%를 모든 가족이 할인을 받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잘 조합해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핸드폰을 저렴하게 만들어서 캐나다로 가져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잘 아시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그냥 사용하시던 전화번호를 그대로 월 기본 사용 금액이 가장 저렴한 별정 통신사, 즉 알뜰폰으로 이동하시고 그것을 캐나다로 가져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시는 좋은 핸드폰 대신 집에 남아도는 오래된 핸드폰도 좋으니까요. 그 핸드폰을 이용해서 기존 전화번호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제가 캐나다에 살아보니까 처음 이민을 왔을 때 조금 한국에 전화할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근데 차차 줄어들더니 이젠 정말 1년에 한 통 또는 두 통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한국 전화기의 주 사용 목적은 은행 또는 한국 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본인 확인 문자를 받기 위한 용도입니다. 특히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 확인용 전화번호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한국 핸드폰은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선 거의 필수입니다. 이런 월 이용료가 저렴한 요금제는 전화를 이용할 때 정말 비싸기 때문에 반드시 캐나다에서 즉 로밍을 이용해서 전화를 해서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됩니다. 물론 데이터도 한국에서 출국하시기 전에 무조건 막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팁으로 별정 통신사 즉 알뜰폰으로 통신사 이동을 할 경우 칩이 오는데 약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요. 넉넉하게 출국 약 2주 전에 신청하셔야 하고 또 칩을 받아서 캐나다에 가서 설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칩은 한국 네트워크 안에서만 인증이 되기 때문이죠. 저도 이 생각을 가지고 그냥 가져왔다가 그냥 칩만 버렸습니다. 두 번째, 캐나다 가서는 어떻게 핸드폰을 개통해야 하나? 이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캐나다에서 제가 배운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정말 진리인 내용 하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캐나다 이민자들도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캐나다는 기다리는 자가 승리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만 보면 뒤에 뭔가 좀 대단한 것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없습니다. 캐나다는 아직 온라인 쇼핑이 발전하지 못했고 제 생각엔 앞으로도 발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거의 꽉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낙 넓은 땅덩어리 덕분에 물건값보다 배달비가 더 비싼, 즉 배보다 배꼽이 비싼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데요. 이 오프라인 매장은 매주 할인하는 품목들이 달라지고 또 그 할인율도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매번 시기를 잘 기다리셔야 합니다. 즉 같은 제품을 어떤 사람은 100% 제값을 다 주고 사고 어떤 사람은 20%, 어떤 사람은 5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 물건들을 리스트업 해놓고 그 물건을 세일하는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핸드폰의 경우 블랙 프라이데이가 바로 그날인데요. 이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프로모션들이 나오곤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윈터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해서 코스코를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는 그 주에 우연히 갔다가 갤럭시 S10을 350불을 받고 샀습니다.
제가 돈을 준 게 아니고 그들이 제게 돈을 준 겁니다. 거기다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데이터의 2배를 받았고 추가로 월 사용료 20%를 또 할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월 사용료도 세이브되고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도 여유가 생긴 데다가 용돈까지 번 거죠.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정말 좋은 딜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민 첫 년도에는 멋모르고 핸드폰을 사는데 거의 500불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오픈박스를 말이죠. 오픈박스란 고객이 물건을 구입하고 개인 변심에 의해서 다른 기계로 바꿨을 때 기존 사용했던 기계를 반납한 것으로 약간 싸게 대파는 형식입니다. 즉, 반중고입니다. 여러분들은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캐나다에 오실 때 기존 번호를 남는 핸드폰을 이용해서 별정 통신사로 옮기셨다면 자신이 한국에서 사용하던 핸드폰을 캐나다에서 개통하시면 됩니다. 만약 핸드폰이 2개의 칩을 지원한다면 한국과 캐나다 통신사를 한 핸드폰으로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역시 사용 방법을 잘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다면 그냥 한국에서 일반 핸드폰을 하나 들고 오시는 게 속 편합니다. 물론 가져오시기 전에 제조사에 전화해서 글로벌 락이 걸려있는 핸드폰인지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거의 다 풀려 있긴 한데요. 혹시 모르니까요. 이 핸드폰을 가지고 캐나다 통신사에 가셔서 Bring Your Phone 요금제를 이용하시면 약 15% 정도의 월 사용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약정도 없고요. 그래서 입국하신 연도에 이 핸드폰을 싸게 사용하시다가 블랙 프라이데이에 최고의 딜을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이 시즌에 핸드폰을 구입하시면 거의 2년에 한 번씩 자동적으로 최고의 딜로 핸드폰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동으로 얻게 되는 거죠. 마지막 팁으로 만약 캐나다에 도착하실 때 지인분이나 정착 서비스 매니저님이 공항에 나오신다면 캐나다 내 거의 모든 공항에 있는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셔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토론토 피어슨 공항을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만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대한항공을 타고 오시는 분들이 캐나다에 오셨을 때 랜딩을 하게끔 되어 있는 피어슨 공항 터미널 3의 내부와 외부 이민 수속 프로세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요. 대한항공을 이용하셔서 입국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이민생활 한국에서 준비할 상황 중 핸드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는 슬기로운 이민생활 시리즈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